자, 이번 시간에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은요, 자료구조라는 과목과 알고리즘이라는 과목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보통 자료구조 하면은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실습까지 하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정도, 코딩이 들어가면 4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코딩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4시간 정도 할애가 되는 과목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면, 요즘에는 조금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자료구조는 이제 컴퓨터에 내장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저장해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료를 정리해 놨다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옷장에서 옷을 꺼낼 때 정리가 되어 있는 옷장에서 옷을 찾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옷장에서 옷을 찾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쉽겠죠. 마찬가지로 자료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빠르고 쉽게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자, 기존의 알고리즘은 정리된 자료 구조를 통해서 자료의 검색과 탐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알고리즘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알고리즘은요, 자료 구조를 정의하는 영역도 알고리즘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 구조 부분을 배웠을 때 그냥 코딩이나 이런 부분을 배웠다면 알고리즘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알고리즘을 이제 검색과 탐색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정리할 때, 자료 구조를 정의할 때도 이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구분의 경계가 조금 허물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요 정도 4시간, 3시간 정도 되어 있는데 디테일하게 하면 그렇게 배울 수 있지만 우리는 총 이거를 다 해서 한 3시간 30수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습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할 수 없습니다. 실습은 없지만 제가 실습에 대해서 설명은 해드릴 겁니다. 디테일하게 설명은 해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둘을 결합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수 과목은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C 언어가 가장 적합하기는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보통 사용하는 게 if문, for문, 스위치 케이스문, 함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부분 비슷한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이상은 꼭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거는 안 하시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코딩이 우선 되어 있어야 이 과목이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C 언어가 가장 적합하긴 합니다. C 언어는 이제 하드웨어까지 제어가 가능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C 언어의 포인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 언어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하지만 C 언어를 들을 때 다른 구조적인 if문, for문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들으셔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1주에서 3주짜까지 자료구조 구현 언어인 C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포인터는 조금 만약에 내가 포인터를 모른다 하시면 포인터는 조금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1주에서 3주까지 제가 이 C 언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언어를 전혀 몰랐다 하시는 분은 따라오기가 힘든 겁니다. 이거는 다시 리뷰하는 정도고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 전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들으셨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 전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 들으셨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세하게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서 과목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는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자료 구조에서 다루는 C 언어는 중급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중급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나중에 코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C 언어 기초만 알아도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초반에는 전체적인 C 언어의 맥락을 설명해 드리지만 제가 계속 챕터마다 언어가 나올 때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기초만 아셔도
따라오실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겁니다. 어차피 C 언어라는 과목 자체가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 처음에 들을 때는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료 구조에서 배우는 이 중급 정도의 난이도의 코딩을 배우면 그 갭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C 언어를 정말 마스터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C 언어 기초만 아시면 중급 정도의 난이도이지만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자세히 해드릴 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수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실습은 없습니다. 코딩 설명만 해드릴 건데요. 실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30수 안에 이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실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건 없고요. 코딩 설명만 해드릴 거예요. 코딩 설명은 제가 초반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C 언어를 내가 배웠어도 기억 안 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초에서 배웠던 C 언어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딩 설명은 제가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고요. 초반에 뒤에 갈수록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제가 갈수록 코딩 설명을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딩은 중급 수준이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문제는 코딩보다는 자료 구조 형태의 목적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료 구조 과목은요, 이제 2학점짜리도 많습니다. 근데 그 2학점짜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코딩을 전혀 하지 않고요. 이제 자료의 구조적인 형태만 거의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만 하기에도 좀 시간이 부족을 한데 이 구조적인 형태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고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료 구조의 형태를 그거의 목적을 처음엔 두시고 그 다음에 코딩을 다음 목적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딩이라는 것은 제가 C 언어로 가르치지만 사람들마다 자바가 쉬운 사람이 있고 C++ 쉬운 사람이 있고요. 파이썬이 쉬운 사람이 있고요. 다들 자기만의 언어가 자기하고 좀 적합한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코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다른 코드로 확장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자, 요게 먼저고요. 이거는 다 형태는 같기 때문에, 이건 다 같죠. 그래서 이거의 목적을 두시고, 그 다음에 코딩의 그 다음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C 언어가 잘 너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나중에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자바로 하셔도 되고, 다른 언어로 하셔도 되거든요. 네, 물론 저는 설명은 C 언어로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평가는 우리가 출석 10%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5% 있고요. 과제 15% 있는데요. 매주 있습니다. 과제는 매주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쉽습니다. 아주 쉬운 과제로 내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레포트가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포트 점수 대신에 그냥 제가 매주 과제를 내겠다는 겁니다. 매우 쉽고요.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5%는 기타 점수로 제 문이시 에티켓 정도 점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도 5%인데요. 공지사항에다가 제가 공지를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 댓글에다가 네, 확인했습니다. 요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공지사항에 확인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공지사항을 올리면 거의 한 30%, 20% 정도밖에 확인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를 모르셔서 자꾸 놓치고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여도 5%는 댓글입니다. 공지사항의 댓글이고요. Q&A라던가 게시판이라던가 뭐 1:1 학습 상담이라던가 다른 통로로 하시는 것은 그건 참여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도 점수를 드리진 않습니다. 거긴 참여 점수 없습니다. 공지사항 댓글만 있습니다. 공지사항마다 있겠죠. 제가 만약에 40개의 공지사항 올렸다. 그러면 40개의 공지사항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네만 하셔도 됩니다. 나 너무 바쁘다. 그러면 그냥 네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과제는요.
과제의 양은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A4 용지 또는 태블릿에, 그러니까 A4 용지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뭘 하라고 시킬 거예요. 동영상에서. 그러면 그 A4 용지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태블릿에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것을 사진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사 권장하고요. 타이핑은 하지 마세요. 이제 워드나 한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이핑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필사를 조금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진 파일 2개 이상이라면 압축도 가능한데요. PDF나 워드나 한글 파일에다가 사진을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진 파일이 2개 이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양이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전혀 양이 많을 필요가 없고요. 거의 뭐 A4 용지의 4분의 1 정도 크기에 거기에다가만 하셔도 돼요. 그 정도 양이시면 되거든요. 제가 과제를 이제 평가를 할 때마다 정말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힘드시진 않으셨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진 파일 1개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1개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2개 이상이라면 그냥 압축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업로드 할 때, 과제 업로드 할 때 1개밖에 업로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압축을 하셔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파일 1개 정도가 가장 권장해 드리는, 거고요. 양이 많을 필요 없고요. 거의 그냥 1줄, 2줄만 쓰셔도 됩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제가 과제를 내기 때문에 1줄, 2줄 이 정도만. 자, 그리고 과제는 미리 공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동영상에서 시청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래요. 동영상에서 제시를 하는데 제가 그냥 알려드리면 그것만 이렇게 과제를 할 수 있잖아요. 동영상을 좀 보게끔 하려고 제가 시청을 독려하기 위해서 동영상에서 과제를 제시를 할 겁니다. 자, 연락 방법은요, 강의 Q&A를 이용을 하세요.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1대1 학습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자유 게시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의할 때는 강의 Q&A를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요때 문의 시 사용해 주시고, 이거는 좀 비공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문의 시, 그리고 사진은 질문 내용 하단에 조금 추가해 주시고 또는 파일 업로드도 같이 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문의 내용을 봤을 때 사진이 질문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작게 캡처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안 보입니다. 확대가 안 되거든요. 우리 LMS 상에서. 그래서 그 질문 내용 하단에다가 추가하시고 너무 사진이 작게 찍혔다 그러시면 파일 업로드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이 있는 경우에요.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질문을 하실 때 캡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좀 사진이 제가 잘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답변해 드릴 때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시에는 예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대1 상담으로 저한테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비권장할게요. 왜냐하면 LMS 하단에 위치되어 있어요. 이게 1대1 학습 상담이 LMS 하단에 위치되어 있어서 늦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늦게 보게 되더라고요. 알람이 와도 한참 찾게 되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비권장하고요. 저한테 문의할 때는 강의 Q&A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유 게시판에는 말 그대로 게시판이에요. 뭔가를 우리 공유하고 싶다던가 글 같은 거를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문의 시에는 비권장하고 공유하고 싶은 글, 인사 등, 인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에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비공개 기능은 없습니다. 자유 게시판은. 그래서 문의하실 땐 요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차별로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반에는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의 개념, 그리고 자료의 표현 방법, 요런 거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C 프로그래밍 기법, 자료 구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C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그때의 기법들, 배열과 재기 호출에 대해서 할 겁니다. 아마 C 언어를 여러분이 배우셨다면 그때는 재기 호출이라는 걸 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와 구조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터는 만약에 C 언어를 내가 하지 않았다, 다른 언어였다 하시면 포인터 요때 조금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구조체는 아마 다른 언어를 하셔서도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포인터와 재기 호출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포인터가 조금 더 어려웠죠. 자, C 언어를 이미 공부하셨다. C 언어를 배우셨어도 포인터를 깊이 짚어드리진 않으셨을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인터를 깊이 짚어드리진 않으셨을 텐데요. 제 수업 시간에 포인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인터에 대해서. 자, 순차 자료구조와 선형 리스트, 그리고 연결 자료구와 연결 리스트, 스택에 대해서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큐, 트리, 그래프, 정렬, 그리고 검색에 대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보통 이 뒷부분이 알고리즘, 예전에 분리되어 있던 과목에서 했던 알고리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은 자료구조. 자료구조. 요 부분이 좀 자료구조랑 조금 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구조에서도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는 조금씩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일부 주차에 라이브 강의와 전문가 초청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강의는 지금 뭐 거의 밤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밤이 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밤에 많이 라이브 강의를 하고 잠깐씩 하는 거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 거에 큰 뭐 변동사항이 없는데 전문가 초청 강의가 일부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차별 강의 계획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직 이 섭외 중인데요. 전문가 초청 강의 섭외되면 제가 아마 후반부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후반부쯤에. 자, 요거는 순차 자료와 연결 자료 구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살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뭐 순차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순서를 일치시킨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와 일치시킨 거고, 그리고 연결 자료 구조는 물리적인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논리적인 순서대로 연결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맥락상 한번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택 큐, 트리,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스택과 큐, 순서가 있는 자료를 선형으로 구조한 것이고요. 트리 같은 경우에는 1대 n의 계층형이고요. 그래프는 m 대 n 관계를 구조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열을 이용한 순차 자료 구조 표현 방법과 포인터를 이용한 연결 자료 구조 표현 방법으로 구현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자, 정렬과 탐색, 자료를 응용하는 방법이죠.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 구조를 응용하기 위해서 정렬과 검색이라는 것을 하죠. 정렬과 탐색, 정렬과 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선택, 버블, 퀵, 삽입, 셀, 병합, 기수, 히프, 트리, 정렬, 뭐 요런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요번 시간에, 요번 학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